근데 만약에 남자는 회평인데 여자는 뭐 불안형, 혼란형 이러잖아? 서로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그런 연애의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선생입니다. 제가 MBTI만큼이나 진짜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주제거든요. 바로 성인 애착 유형 중에 하나인 회평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해명을 할게요. 왜 싫어하는지. 그놈의 회평 남자. 요 단어가요, 좀 낱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애착 유형, 그 사람의 정말 기질, 그거랑 그냥 그 남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, 요거는요 구별이 돼야 되거든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, 우리 어렸을 때 숙제하기 싫죠?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? 숙제하는 걸 미뤄요. 책상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. 숙제를 회피하는 거지. 회피형 학생. 이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있었다가도 조금 마음이 식었어. 그러면은 그걸 그냥 즉각적으로 뭐 대놓고 말하기가 뭐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소극적인 방법, 회피하는 걸로 표출을 하는 거죠. 물론 그 회피형 남자라는 단어가 너무 그렇게 남발되는 경우만 제외를 한다면요, 분명히 이 현실에서 이 회피형 남자가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. 왜? 우리 한국의 부모들 뭔가 사랑을 듬뿍듬뿍 준다기보다도 약간 좀 엄하게 키우는, 좀 무뚝뚝하게 대하는 그런 게 분명 있잖아. 그런 남자들이 이제 20대가 넘어가지고 연애를 하게 될 때 그런 좀 결핍에서 오는 미성숙한 자아가 이제 회피형 남자의 특징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,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아무튼 오늘은요, 그 회피형 남자의 본질적인 심리, 그들의 특징,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요, 그런 회피형 기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뻔해.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. 뭐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랬다거나, 아니면 학창시절의 교우관계, 아니면 초기 연애 시절의 그 전 여자친구, 내가 이제 기대를 한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. 그게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? 비슷한 상처를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, 이런 무의식이 작동을 하겠죠. 그 이후부터 이제 맺어지게 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애초부터 기대조차 안 하게 되는 겁니다. 어차피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. 모든 연애의 결말은 이별이야. 어차피 인생은 결국 혼자라니까? 문제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놈들이 혼자 살면 되잖아. 근데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능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지. 그렇게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애정, 관심 이런 걸 또 갈구해. 그러니까 겉으로 기대를 안 하는 척만 할 뿐이지, 그 결핍을 이성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욕망은요 계속해서 존재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회평 남자의 특징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. 우선 첫인상, 첫 이미지는요, 언뜻 보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. 그 회평 남자들이 그냥 아는 사이 정도로만 지낼 때는요, 사람이 되게 매너도 좋고 쿨해.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인간관계에 연연을 안 하려고 하잖아, 이 사람이.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적으로다가 여유가 되게 넘치는 사람처럼 언뜻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. 본격적으로 이제 1대1로 썸을 타잖아? 그럼 이런 류의 대사들을 진짜 많이 쳐요. 나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나는 상대방한테 막 딱히 바라는 게 없어.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해. 그렇게 막 서로 구속하고 집착하는 연애가 진짜 철없다 생각해. 이게 말만 들으면요, 되게 사람이 신중해 보이고 약간 성숙해 보이기까지 한다? 근데 그건요, 결국 그 회피형 남자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. 뭐 그게 감정이건 뭐 물질이건 행동이건 내가 먼저, 내가 더 많이 그렇게 주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. 그러니까 미리 깔고 가는 거지.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. 절대 나 터치하려고 하지 마라.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뭔가 간섭을 받고 구속받고 이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, 나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해. 이런 식으로 먼저 선수를 치면서 뭔가 포장을 하는 거지. 그리고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. 그 사이에서 감정을 교류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.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랑한다, 너밖에 없다, 나는 네가 점점 더 좋아진다, 그 외에 결혼이라든지 둘이 함께 한다는 미래가 가정이 된 그런 말들 절대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.
그냥 상대방이 먼저 그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요. 그래, 나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.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원나잇이라든지 가볍게 욕정만 앞세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좀 제대로 된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킨십 있잖아. 진도 나가는 거. 그건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애매하게 굴어요. 뭔가 이 남자가 되게 바라고는 있는 것 같거든. 그래서 뭔가 판은 슬슬 깔아.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가 먼저 시원하게 다 요게 안 되는 거지.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여자인 내가 먼저 나서주길 바라는 느낌? 이게 왜 그러냐면요. 해평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관계에 끝을 생각합니다.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? 내가 먼저 스킨십을 나갔다? 그러면 혹시나 그 관계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도망쳐야 될 때 그런 나의 행동들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부담, 책임 이런 걸로 작용되잖아요.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하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,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은커녕 그의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말하는 걸 보여요. 이 회평 남자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? 이 남자가 조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,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나에게 사과를 해주고 자기는 이제 못 이기는 척 그 사과를 받아주고 그 갈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르륵 묻고 넘어가는 거.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그냥 그렇게 묻고 넘어갈 수 없는 되게 큰 문제다. 그러면 그냥 잠수, 차단, 어떻게 하니 많이 그런 것도 없어. 그냥 하루아침에 잠수 이별로 끝내버리는 게 얘가 생각하는 차선책이에요. 봐봐.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? 감정적으로 좀 뗀뗀해지는 그런 불편해지는 시간을 가지죠. 서로 눈치도 살피고 감정 싸움, 기싸움, 심할 때는 막 언성을 막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약간 달래주면서 풀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협의를 하고 근데 회평 남자들은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거지.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연인 간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과정이잖아. 근데 이놈들은 그걸 되게 필요 이상으로 나쁜 쪽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죠.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다. 이럴 거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낫다. 이런 불만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. 그러면서 괜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. 왜 지나간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냐. 격가지 문제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 갈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회평 남자를 만나고 있다거나 앞으로 그런 남자를 만나면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나. 무조건 도망치세요. 그런 남자 절대 안 됩니다. 꼭 이렇게 막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내가 말했잖아. 회평 성향의 남자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제쳐버리면은 진짜 만날 남자가 절반 이하로 훅 떨어져.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가 미리 알고 미리 어느 정도 각오는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회평 남자들은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참 어린 아이다. 애다 애. 나는 지금 어린 애를 상대하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막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부딪히면 안 된다 이게. 어른의 마인드로. 위에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좀 어르고 달래주고 때로는 좀 기다려주고 결국엔요. 안정형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 회평 남자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남자는 회평인데 여자는 불안형, 혼란형 이러잖아? 서로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그런 연애의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. 그리고 이 회평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회평 남자라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. 왜 철없는 아이들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요 좀 철이 들잖아요. 그것처럼 회평 남자들도 누군가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제 받다 보면요 방어 기제를 점점 무너뜨리면서 이제 정상인의 범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.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마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